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의문의 체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워밍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문법은 크게 두 개의 산맥이 있다라고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산맥이 뭐냐면 바로 의문 부분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체계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뒤에 나오는 의문의 변동이라든가 이후에 좌우간 소리와 관련된 혹은 표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닦아두기만 한다면 문법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후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맥은 품사와 문장 성분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또 잘 정리하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짐으로써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산맥인 바로 의문 체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교재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 써놓은 것처럼 첫 번째 이런 말을 제가 해놨어요.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국어문법은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해놨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한국어 화자이 모국어 화자예요. 한국어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법 책이 실제 문법의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고 규범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간다면 문제풀이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문법책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의문체계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의문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 이 전 단계로서 의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용어, 개념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음향과 음성이 뭐냐 이거예요. 음향과 음성이 뭐냐. 자,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음향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음성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음향과 음성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걸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다가도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자, 음향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다? 바로 자연의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쉽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음성은 뭐다? 사람의 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 교재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 음성은 인간이 조음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조음기관. 자, 사람의 소리인데 무엇을 통해서? 조음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만드는 거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조음기관이라는 건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 예를 들어서 혀, 구강, 비강, 입술 등등.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어떻게 조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거나 조음 위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되겠지만 그 인체의 해부도, 얼굴 부분을 이렇게 조음기관 해부도를 보게 돼요. 거기에 나오는 입술이라든가 이라든가 입천장이라든가 혀라든가 목구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뭐라 그런다? 조음기관이라고 합니다. 조음이라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창조할 때 조예요. 음은 소리죠.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음기관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만드는 소리. 자, 포인트 두 번째 뭐죠? 바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소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소리는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당연히 뭐예요? 의사소통을 위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는 또 음성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제가 재밌는 예를,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추저분하고 더러울 수도 있어요. 방귀 소리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제가 방귀를 삥 꼈어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잖아요. 여기까지 조건 충족을 시켰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니까 음성에 들어가나요? 안 되죠. 뭐가 안 될까요? 바로 조음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렇죠? 항문은 조음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이긴 합니다만, 자, 조음기관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소리를 만들어낸 기관이니까 항문도 조음기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조음기관이라고 말하는 애들은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얼굴 부분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사소통을 위한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요, 방귀를 가지고요, 저희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우린 뭐라 그런다? 음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죠? 자, 음성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음향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정리했으면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자, 음성과 음향의 차이를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번에는 음성과 음운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선생님하고 지금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 음성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이거 뭐예요? 사람의 소리, 말소리니까 음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자, 음성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아나운서는 음성이 정말 좋아. 그 가수는 음성이 정말 좋아. 가수 음성은 조금 안 씁니다만은, 왜냐면 노래이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 성량이 좋다라든가, 그렇죠? 음색이 좋다라든가 뭐 등등 쓰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일상생활에서 음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문법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음운이라는 말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음운이 이제 점점 핵심적인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부터 보시면 음운의 체계라고 돼 있죠. 자, 음운하고 음성하고 차이는 뭐냐? 사람의 소리라는 건 동일합니다. 조음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것도 동일해요.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라는 것은 그 긴 이야기 속에 제가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해서 색깔을 다르게 만든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음성은 사람들 각자의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낸 소리 자체를 말하고, 소리 자체라고 그랬어요. 이에 반해 음운은 각 민족의 언어 사용자들이 머릿속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말소리 단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음성은 뭐예요? 소리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이어폰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다? 음성이다, 이런 얘기죠. 음운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소리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만 이해됐어요? 좀 어려워졌는데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예를 들어놨어요. 밥. 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머릿속에다가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 먹는, 끼니 때마다 먹는 그 밥을 떠올리면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밥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할게요. 대사를 똑같이. 여러분들 밥 드셨어요? 자, 그러면 앞에 제가 몇 초 전에 혹은 몇 분 전에 말했던 밥이라는 단어와 지금 방금 말한 밥이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같은 소리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를요, 소리를 그 컴퓨터로 녹음을 해가지고 파형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절대로 일치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말한 것과 또 다른 선생님이 말한 것, 또 제가 말한 것과 어떤 여성이 얘기한 것은 정말 더 크게 많이 다를 거예요, 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밥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1000명이 10,000명이 얘기를 해도, 심지어 외국인이 와서 밥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여러분들 뭐예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리 자체, 음성은 어떻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음운은 동일하게 떠올린다는 얘기죠. 다른 소리가 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머릿속에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비읍의 결합. 먹는 그 식사 내용물을 뜻하는 군이라고 순간적으로 떠올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음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소리 그 자체를 말해요. 됐죠? 음운이라는 건 뭐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단위로서 뭐예요? 모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했죠. 자, 음성은 뭐라고요?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랬어요. 선생님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구체적이라는 건 뭐야? 실제로 내가 귀로 듣는 그 실제 그 소리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소리. 그 다음에 물리적이다는 건 뭐예요? 물리적이라는 거, 이거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라는 건 물리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그죠? 소리라는 건 뭐예요? 진동을 일으켜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소리. 그렇죠? 진동. 그렇죠? 실제 그 소리. 개인적이다,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이 바로 음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음운은 이에 반해서 어떠하냐? 거기 책에 또 써놨죠? 추상적이며 사회적인, 공통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이 아니라 결국은 추상적이고 사회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밥이라고 누군가가 외쳤을 때 그 밥이라는 소리를 비읍과 아와 비읍의 결합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바로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추상화라는 말 했었죠. 추상화란 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비읍 발음의 소리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공동 속성을 끌어내서 하나로 딱 정리해버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고양이들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고양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 이런 게 바로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이다. 또 사회 공통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성과 의문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음성은 실제 그 소리, 의문은 무엇이다? 추상적으로 머릿속이 가지고 있는 소리.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읍이라고 써놓고 이걸 밥이라고 읽어서 소리로 낼 때 그걸 우리는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공동의 사회적인 추상적인 의문의 체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의문은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든 민족이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의문은 민족마다 다릅니다. 다름. 무슨 말이겠죠? 민족마다 다르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언젠가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험생들 대부분은 저보다는 나이가 어릴 테니까 모르실 거예요. 이런 밴드가 있었어요. 아하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 아하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얘네들 인터뷰했어요. 세계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서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그 아하라는 밴드에게 너희들은 왜 이름이 아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민족의 공통 의문이 아하더라. 그래서 자기네 밴드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쉽게 이름을 불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아하라고 이 밴드의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학구적인 애들이다. 지적인데 멋진 걸이라고 생각했던 밴드가 아하예요. 이런 식으로 공통된 의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모든 민족의 언어의 의문이 완벽하게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음성과 의문을 여러분들하고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개념이 이번에는 변이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변이음이라는 건 뭐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 의문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음성적 차원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것을 우리는 변이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감기라고 되어 있는데 고기 한번 해볼까요? 고기. 자, 고기라고 예를 들어보면 여기요.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역 플러스 오 플러스 기역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의문의 차원에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문 체계에서 얘를 기역이라고 알고 얘를 기역이라고 알아요. 얘를 동일 의문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자, 나중에 다 정리할 겁니다. 지금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 5하고 2는 뭐예요? 5하고 2는 유성음이에요. 모음은 유성음. 즉 떨리는 소리다라는 얘기, 울림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울림통. 울려서 내는 소리가 바로 모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역은 자음이기 때문에 얘는 안울림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기역은 역시 안울림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죠. 안울림 소리 다음에 울림 소리 다음에 안울림 소리 다음에 울림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기역은 울림 소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나중엔 더 쉽게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울림 소리 사이에 끼어 있는 기역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울림 소리가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역은 안울림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 분명히 두 개의 앞에 있는 기역과 뒤에 있는 기역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발음이. 그래서 발음기호 비슷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엄밀하게 발음하면 코기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계십니까? 그래서 요게 분명히 다른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성이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다른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의 차원으로 오면
의문의 차원으로 오면 전부 다 그냥 기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는 소리를 우린 뭐라고 한다? 변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게 바로 변이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외국인한테 기억을 가르치는 거죠. 기억을 딱 이렇게 놓고 그거 발음이 어떻게 돼요? 탐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K, 알았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요? 커키 이럽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걔네들은 뭐예요? 얘는 이 발음이다라고 가르쳐주니까 요것과 요것을 동일하게 발음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에이 그게 아니죠. 카키 그게 뭐예요? 고기라고 발음하세요. 그럼 왜 한국 사람들 그러세요? 이거 똑같은 발음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우린 그걸 인식하고 있지 않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이걸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변이음이에요. 변이음. 변이음이라는 걸 왜 여기다 집어넣은지 대강 감이 잡히시죠? 음성 차원과 의문의 차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이음이 등장을 했고요. 변이음이 독자적으로 문제에 출제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이음은 그렇게 정리했어요. 한 의문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음성적 차원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것을, 자, 음성적 차원이었어요. 이렇게 울림소리, 아는 울림소리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 음성적 차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의문이라는 거 앞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추상적이면서, 그죠? 사회적이며 공통적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의문은 뭐냐?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 그죠?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기 예를 들었어요. 달, 말, 딸 뭐 이렇게 해놨죠 제가.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달, 말, 딸 이렇게 하면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 그죠? 달리는 뜨그득뜨그득 말, 그죠? 내 아름다운 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자음이죠. 자음이 디귿, 미음, 쌍디귿으로, 된소리 디귿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든 것이 뭐였어요? 돌, 달, 둘, 뭐 이렇게 해놨네요. 돌, 달, 뭐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자, 돌이라고 하면 스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둘, 하나, 둘,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녀석도 분명히 뜻이 달라졌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오, 우, 모음 때문에. 아하하하, 이해됐다 이런 얘기죠. 뭐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달라짐으로써 뭐예요? 모음이 달라짐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걸 우린 뭐라 그런다? 의문. 이런 걸 의문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의문에 대해서 다 이해했습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녀석? 그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밑에다가 뭔가를 해놨죠. 뭐라고 했어요? 의문은 해서 뭐예요? 음소와, 그죠? 그 다음에 해서 뭐예요? 운소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음소와 운소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음소는 뭐고 운소는 뭐냐?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음소는 자음과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소는 뭐야? 그러면 소리의 길이, 우리말에서는 길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장단, 소리의 장단.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음과 모음이 방금 뜻을 구분해주는 거 우리가 봤어요. 그럼 소리의 길이도 뜻을 구분해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드린 게 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눈을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짧게 발음하느냐 길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냐 아니면 내 눈이냐가 달라지는 것. 그걸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음소는 끊어서 볼 수 있는 분절성이 있는 자음과 모음을 말하고, 자음과 모음인데 여기 뭐라고요? 분절. 그래서 분절 의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라고요? 길이, 장단, 강세 등과 같이 끊어서 확인할 수 없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요거요. 그죠? 비분절 의문과 비분절. 분절이 뭐냐 도대체.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끊어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제가 새로 만들어서 차를 발매를 했습니다. 스포츠카입니다.
이 녀석은요, 독일 비사의 엔진을 장착하고요. 그죠? 예, 독일 비사 엔진을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피사의 뭐 미션을 장착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차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엔진과 미션은 자동차의 일부분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차를요, 엔진과 미션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엔진과 미션은 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 다르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면서 분절적입니다.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해봅시다. 빠름. 그러면 이 빠르다라는 것은 이 차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가 없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눈하면 니은, 우, 니은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절 의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인 거예요. 근데 얘를 길게 발음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얘처럼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이 녀석이 자동차가 빠르다라는 것과 같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길게 발음한다는 속성.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길이, 강약 이런 것들은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정리한 게 뭐냐면 음양, 음성, 그 다음에 음성과 음운의 차이, 변이음, 그 다음에 음소와 운소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자음과 모음, 음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번 이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자음과 모음.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규범집 같은 것을 보시면 자음과 모음의 개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이 지금 제작한 교재는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하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편제가 제 마음대로예요. 제 마음대로 그 장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고서 딱 펴면 한 10권 갖다 놓고 서점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딱 펴면 차례가 거의 동일할 거예요. 저도 비슷합니다만 다른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뭐 국어의 특질에 대해서 저는 뒷부분에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번에는 뭐냐면 우리말의 의문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건 보통 이제 규범 부분에 들어가면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집어넣었어요. 자, 첫 번째. 자, 한글 맞춤법에는 뭐라 그랬어요? 29자. 그죠? 그 다음 표준 발음법에 보면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라서 40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24개라고 여기 40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는 글자 수를 얘기한 거고 하나는 발음의 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놨죠.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음이 14개이고 그 다음에 모음이 10개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요건 뭐예요? 글자 수를 본 거예요. 글자 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14개와 모음 10개인 녀석을 총 24개죠. 이 24개의 글자를 어우러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네들 조합해서 더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거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외래어 표기법을 보시면 24개의 자음만으로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24개의 자음에는요, 예를 들면 된소리, 기억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된소리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에는 또 모음 같은 경우에도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24자 이외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데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24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기본적인 글자를 얘기하고 나머지 글자들이 이걸 조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글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어에서 얘기하는 24자라는 것은 24자 이외에 다른 글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우리 글자 말고 24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말고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래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어우러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래서 자음 몇 개? 5개가 더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 뭐예요? 11개. 이중모음들, 모음들 11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 첫 번째 단위 이런 건 이중모음은 아니죠. 단모음입니다. 주로 이중모음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개? 16개가 있죠. 16개가. 이게 16개 어우러 쓸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요 녀석에다 요 녀석을 더합니다. 알겠죠? 자, 요 녀석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발음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의 수와 모음의 개수는 40개가 되는 거죠. 14, 15 더해서 14 더하기 5 해서 19. 자음의 수가 19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10, 11. 10에다가 11을 더해서 어떻게 되죠? 21. 모음이 되는 거죠. 요것을 다 합해서 몇 개? 40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은 글자,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의 자음과 모음의 발음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거 자모의 순서, 사전 찾기 순서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근데 어려울 건 없어요.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색깔 있는 거 빼고 보시면 첫 번째 요거예요. 자음 14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읒, 피읒, 히읗,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타, 파하. 요거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외웠었던 거. 그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죠? 된소리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된소리 5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비읍, 디귿, 지읒, 기역, 시옷. 이렇게. 그죠? 예.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바다, 조개, 쏴.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그게 뭔 개소리예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요거. 자, 된소리가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당연히 그 녀석 뒤에 들어갑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쌍기역은 어디죠? 위치가 기역 다음이죠. 쌍디귿은 어디죠? 디귿 다음인 거 당연합니다. 디귿 다음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모음 10개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예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전 순서. 여기다가 이제 이 모음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를 붙이면, 여기 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애가 되죠. 그죠? 얘한테 이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되죠. 얘한테 이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애가 되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제가 그 교재에다가 색깔을 넣은 그 모음들을 거기다가 넣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는 뭐죠? 얘를 붙이게 되면, 이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예요. 요 녀석에다가는 오죠. 요 녀석에다가는 오와 우.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은 전부 다 뒤에 하나씩 붙었는데 오와 우만 3개가 사이에 더 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일단 붙을 수 있어요. 이는 일단 붙을 수 있고, 또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양성 모음이 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죠. 얘는 양성이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를 붙인 거 이렇게 붙게 되죠. 됐죠? 와, 왜.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붙느냐? 이렇게 얘는 음성이에요. 음성이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위.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왜, 위. 얘는 뭔가 붙일 수가 없어요. 얘도 뭔가 붙이기가 어색하고요. 이 녀석은 뭐 붙일 수 있죠? 뭘 붙일 수 있죠? 이렇게. 자, 이게 사전의 순서입니다. 자, 사전의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부 다 이를 붙이는 게 기본이에요. 이를 붙이는 게 기본인데 오와 우만 요게 붙어요. 오만 우만 요게 더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붙일 수 없는 건 너무 다 당연하고요. 이렇게 이런 글자 없잖아요. 그죠? 이런 글자 없죠. 이런 글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한테 뭘 붙이느냐? 양성, 음성,
음성 이렇게 붙는다는 거. 음성끼리 모이고 양성끼리 모이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사전에 찾기 순서입니다. 자, 그다음 자음의 이름은 역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는데, 자, 모음의 이름은 필요 없고 자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요거를 시험 문제에 내면 정말 뒤통수 치기예요. 그렇죠?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헷갈리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은을 하나 예로 들면 얘 이름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녀석이에요. 초성과 첫 음절의 초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의 종성이 되죠. 받침으로 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의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미을이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거기다가 뭐만 들어간다? 미을 들어가고 리을 들어가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디귿이다 그럼 뭐예요? 똑같죠? 이렇게 해서 디귿 될 것 같은데 얘가 뭐다? 기억이다 이런 얘기죠. 디귿. 됐습니까? 그냥 기억도 특이한 녀석이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기는 꼭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윽이 아니라 역이 됩니다. 됐습니까? 요것 때문에 특이한 녀석 뭐예요? 이 녀석. 아, 그래요? 기억이에요? 그럼 얘는 키역이겠네요? 아니더란 얘기죠. 얘는 원칙대로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디귿하고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키읔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어떻게 돼야 돼요? 시읒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얘기죠. 어떻게 돼요? 시옷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시옷. 됐습니까? 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요 원칙대로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과 기억과 시옷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기억 때문에 키읔을 헷갈리지 않도록 요건 잘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막 급하게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수업의 상황에서 막 설명하다 보면 키역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기윽 막 이럴 때도 있고. 그죠? 예, 이거 헷갈립니다. 시옷도 시읒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할 부분. 자, 그래서 이게 나온다면 정말 뒤통수를 치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음운의 체계를 공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뒷부분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문제, 음향과 음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 찾기. 음향과 음성 모두 인간의 조음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리를 말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거 틀렸죠. 뭐가 틀렸죠? 음향은 인간의 조음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주로 자연의 소리를 말합니다. 음향과 음성은 모두 의미 혹은 내용과의 결합한 형식으로 의미를 갖는다. 자, 내용과 의미와 내용의 결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언어 기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음향은 언어 기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음향은 자연의 소리이고 음성은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낸 소리이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음향은 자연의 소리이고 음성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낸 소리다. 맞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음향은 분절적인 속성을 갖지만 음운은 분절적인 속성을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절적인 속성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 나누어 쓸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음향은 분절적인 속성을 갖지 않고 반대로 얘기했군요. 음향은 분절적인 속성을 갖지만 음성은 분절적인 속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건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음성과 음운의 차이. 이번에 음성과 음운의 차이입니다. 음성과 음운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예요. 그죠?
하나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고 하나는 겉으로 꺼내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음성이 개인적인 소리를 말하고 의문은 사회적인 소리를 말한다. 그랬죠. 음성은 개인적으로 실현한 것. 그 다음에 의문은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체계.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성은 구체적이며 물리적인 소리이고, 그 다음에, 의문은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소리다. 그랬어요. 맞죠. 그죠? 자, 음성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의문은 추상적인 그런 소리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선택지. 음성을 실제 상황에서 실현한 것이 의문이다. 그랬어요. 자, 음성을 실제 상황에서 실현한 것이 의문이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음성을 실제 상황에서 실현한 것이 의문이 아니라 의문을 실제 상황에서 실현한 게 음성이다라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복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아버지가 복귀야 부르는 소리가 복귀가 누구예요? 접니다. 자, 복귀야 부르는 소리가 어머니가 복귀야 부르는 소리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차이를 생각한 적이 없다.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문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3번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소와 운소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음소와 운소예요. 이번에는 음은 음소와 운소로 나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이 포함된다. 맞죠. 그죠?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이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우리말의 대표적인 운소 바로 소리의 길이다. 비분절 음은 소리의 길이 맞습니다. 음소와 운소는 모두 분절적 음이 아니지. 음소는 분절, 운소는 비분절. 됐죠? 그래서 4번에 4번. 그 다음 곡이라고 말하면 첫 번째 음절의 기억과 둘째 음절의 기억음 서로 다르게 발음되어 이런 걸 무엇의 예인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바로 변이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주로 정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드렸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계속해서.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만 앞부분의 것이 정리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부분에 있는 개념 설명들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읽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뒷부분에 그렇죠. 바로 암기 노트 만들기에다가 괄호 부분을 채우시면서 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시면서 완벽하게 다듬으시면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될까요? 기출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출문제만 쭉 풀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갑니다. 음성과 의문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봅시다. 음성은 발음기관을 통해 실제 발음되는 물리적인 소리다. 그렇죠. 맞습니다. 음성은 실제라 그랬어요. 물리적인 거. 음성은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같게 인식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는데 음성은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그것까지 그냥 맞아요. 음성은 사람마다 다른 소리다라고 그래야 되죠. 그냥.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기준이다. 뭐예요? 다른 소리를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기준은 바로 뭐죠? 음은 머릿속에 있는 체계입니다. 체계에 2번이 틀렸죠. 음은 문자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음은 동일한 언어 사용 민족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음은 역사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음을 갈고 다듬고 변화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가져온 바로 역사적인 그런 전통적인 녀석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발달칼은 자음의 차이에 의해서 뜻이 구분된다. 볼, 발, 벌은 모음의 차이에 의해서 뜻이 구분된다. 이거 뭐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음과 모음, 바로 음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운입니다. 혹시 선생님 운소 아니에요? 운소는 뭐죠? 소리 길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얘는 자음과 모음이니까 운, 그 다음 뭐죠? 음소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운소는 없죠. 여기 선택지에. 그래서 음은 정답이 3번이고요. 자, 8번. 보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을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요. 밥을 먹고 트림을 했어요. 그 트림 소리는 분명히 목과 입을 통해서 공기가 나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로 드렸던 방귀 소리하고 달라요. 방귀 소리는 뒤쪽에서 나는 건데 얘는 뭐야? 앞쪽에서 이렇게 나왔단 얘기예요. 목구멍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입속에서 조음기관 그 부분에서 난 소리인데 이 녀석이 왜 뭐가 안 되느냐, 음성이 될 수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음성이 왜 될 수가 없는 거냐. 정답 몇 번? 1번. 비분절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됐죠? 개인적인 소리가
그 어차피 음성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소리예요. 구체적인 소리, 음성이 구체적인 소리죠. 그리고 트림도 구체적인 소리일 수 있겠죠. 관념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아니죠. 관념적인 소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관념적인 소리, 어떤 걸 관념적인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관념적인 소리는 바로 머릿속에 있는 의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1번이었고요. 자, 9번. 다음 중 자음의 이름을 잘못 쓰는 거. 이거 왜 나오는지 알겠죠? 뒤통수 치는 문제라 그랬어요. 요거 헷갈리기 쉽다 그랬습니다. 뒤통수 치는 문제 중에 가장 뒤통수 치기 쉬운 거 제가 넣었군요. 정답 2번이 됐죠. 키, 여기 아니라 키윽 하셔야 되는 거. 됐죠? 키윽. 키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나중엔 요거 읽기에 대한 것도 발음해서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정리를 하시고요. 보기의 단어를 사전에 올려진 순서대로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보시면 전부 다 쌍디귿이에요. 그렇죠? 쌍디귿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고 기억은 오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자, 기억은 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에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모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으로 되어 있네요. 됐죠?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이 녀석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 녀석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으겠네요. 그렇다면 일단 니은하고 기억이네. 다 끝났어요. 니은하고 기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으끼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으끼리 비교해 본다면 들썩, 뜯게, 디귿하고 리을 중에 어떤 것이 더 이거 아니죠. 이거 받침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있는 디귿 이걸 하면 되는구나. 참. 디귿과 리을 중에 어떤 게 더 빠른가 한번 보세요. 그죠? 디귿이 더 빠르네요. 됐죠? 뜯게, 들.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그러니까 리을, 디귿이겠네요. 그렇죠? 리을과 디귿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니은, 기억, 리을, 디귿.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네요. 됐죠? 자, 이 녀석은 디귿, 쌍디귿, 으까지 똑같았고 얘는 쌍디귿, 으까지 똑같은데 얘는 리을 받침, 얘는 디귿 받침. 디귿이 먼저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쉽게 제가 냈습니다만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9번과 10번은 뒤통수 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뒤통수 치느냐? 누구나 다 뻔히 알고 있어. 나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그죠? 가만히 있어봐 헷갈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순서 바꿔가지고 틀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기본이니까 그냥 익혀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앞부분에 정리 부분에다 넣었고 문제 부분에도 다시 한번 확인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기를 완전히 다지셨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의문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다른 참고서하고 분명히 순서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자음의 체계와 모음의 체계로 들어가지 않고 중세국어는 저 끝에 가 있습니다만 중세국어를 끌어와서 세종께서 어떻게 자음과 모음을 만드셨는지 먼저 정리할 거예요. 그걸 아시면 우리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